안녕하세요. 행정의 114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사업 관계자분들, 특히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그 사업계획서 작성,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 놓치기 쉽겠다 싶은 핵심들, 그리고 좀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요령 같은 거, 그런 거 좀 알려드리려고요. 맞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라는 게 그냥 낸 서류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또 법은 잘 지킬 건지 이걸 허가기관에 보여주는 첫 단계거든요. 첫인상이군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신뢰를 잘 쌓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계획서 안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항목이 꽤 많던데요. 뭐 영업구역, 연락장소, 사무실 확보 여부. 네, 맞아요. 뭐 수집할 폐기물 종류, 또 사업 목표나 추진 일정 같은 것도 있고요. 자금 계획, 인력 구성, 심지어 비상 대비 계획까지 현장 정보 전송장치 관련 내용도 들어가야 하고요. 와, 정말 많네요. 이걸 그냥 쭉 나열만 하면 되는 건 아니겠죠? 뭔가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단순 나열은 의미가 없고요. 얼마나 구체적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연락 사무실 주소, 그냥 경기도 어디쯤 이게 아니라 경기도 00시 00로 무슨 상가 몇 호 이렇게 딱 떨어지게 써야죠. 누구나 찾을 수 있게요. 네. 그리고 폐기물 종류도 중요해요. 그냥 뭐 사업장 비매출 시설계 폐기물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요.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다, 폐가구류다, 폐종이류다. 이렇게 실제 다룰 폐기물을 아주 세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자가 진짜 뭘 하려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겠군요. 그렇죠. 사업의 실체를 명확히 보여줘야 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형식만 맞추는 게 아니네요. 진짜 사업 운영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근데 이 많은 항목 중에서도 유독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막 강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바로 그 폐기물 수집 및 운반 계획 부분입니다. 수집 운반 계획이요? 네. 여기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거나 아니면 좀 미흡하게 써서 반려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건가요? 그냥 열심히 수집해서 잘 운반하겠습니다? 이건 아닐 테고요. 하하, 당연히 아니죠. 일단 하루에 얼마나 수집할 건지, 뭐 1년이면 총 얼마나 예상하는지 이런 예상 수집량이 나와야 하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수집한 폐기물을 어디로 가져가서 처리할 건지. 처리 업체요? 네. 재활용 업체든 처리 업체든 그 업체의 상호랑 소재지까지 명확하게 딱 적시해야 합니다. 와, 이거는 허가받기 전에 처리 업체를 미리 다 정해놔야 한다는 거잖아요.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허가기관에서는 이 사업자가 폐기물을 받아서 진짜 제대로 처리할 곳은 있나 이건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럼 또 뭘 써야 하나요? 그 계획 안에? 네. 그리고 사용할 차량 종류. 뭐 예를 들면 밀폐형 덮개가 설치된 차량을 쓴다든지 그리고 몇 대를 쓸 건지 또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뭐 액체는 밀폐용기에 담아서 운반한다. 이런 구체적인 운반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상세한 계획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대충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 계획이 신청하시는 분의 실제 운영 능력이랑 또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서 그래요. 능력과 의지의 증명. 네, 이걸 통해 폐기물 관리법에 나오는 여러 처리 기준들을 잘 지킬 수 있는지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해서 보관하고 운반 중에 막 흩어날리거나 새지 않게 관리할 능력이 되나 이런 걸 이 계획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법규를 잘 지킬 수 있느냐? 이거랑 바로 연결되는 거네요. 그럼 그 외에 또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같은 것도 계획서에 잘 녹여내야겠군요. 당연하죠. 예를 들면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 차량만 사용하겠다. 다른 물건이랑 절대 섞어 실지 않겠다. 또 위수탁 계약서는 꼭 작성해서 3년간 보관하겠다. 이런 약속들이요. 네네. 그리고 환경오염 막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우리 처리 능력 넘어서는 물량은 절대 받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이 사업자는 정말 책임감 있구나.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법규 준수 의지 이 두 가지가 핵심이군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하겠다 하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걸 증명하려면 또 어떤 실질적인 준비랑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그래서 이제 증빙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사업을 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요. 확보한 사무실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서? 네.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 명의로 등록된 수집 운반 전용 차량. 그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이랑 실제 사진. 이것도 필수고요. 사진까지요? 네. 실제 차량 사진이요. 그리고 그 차량에 붙일 폐기물 수집 운반증 발급 계획 같은 것도 명확히 써야 하고요. 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소화기나 방제삽,
모래 같은 거. 이런 방제 장비 비치 계획이랑 비상 연락망,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 안전 관련 계획도 필수군요. 네. 그리고 폐기물 인수인계 과정을 관리하는 현장 정보 전송 장치, 이것도 규격 같은 걸 명시해야 하고요. 결국 계획서에 쓴 내용들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진짜 준비된 자산이랑 시스템으로 뒷받침된다는 걸 서류로 보여줘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사무실 계약서, 차량 등록증, 사진, 또 미리 협의된 처리업체의 허가증 사본 같은 이런 서류들이 결국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준비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 하가 받을 때 사업계획서 작성 그 핵심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성공적인 허가를 위해서는 첫째,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집 운반 계획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네, 맞아요. 둘째는 폐기물관리법 기준을 잘 이해하고 그걸 계획에 반영하는 것. 셋째는 이걸 뒷받침할 실질적인 준비,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차량 같은 거요. 그리고 이걸 증명할 서류 제출, 이게 필수다. 결국은 철저한 사전 준비네요. 그렇습니다. 허가 기준을 넘어서서 이렇게 잘 준비된 사업 계획은 나중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큰 밑거름이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데요. 허가 받으려고 이렇게 상세하고 철저하게 사업 계획이랑 운영 방침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걸 그냥 서류로만 묵혀두지 말고요. 잠재 고객들, 그러니까 폐기물 배출하는 업체들한테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아, 좋은 생각인데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법규 다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하고 보여주면 단순히 허가용 서류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신뢰도랑 전문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영업 무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제시한다면 분명 고객들한테 큰 신뢰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쟁에서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행정 114로 전화 상담해 주세요.